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쩌니쌤이에요. 자,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 파트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선생님이 급하게 이제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파트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기본 유형부터 조금 이제 심화 유형까지 유형별로 완벽하게 묶어놨으니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참고하는 문제집은 심플자이스토리예요. 그리고 직접 책을 보는 친구들은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상단에 페이지랑 번호까지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진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슬기대 반 여학생 20명과 남학생 28명은 장기자랑을 위해서 뭐를 짰다라는 거야? 조를 짰다. 아, 그러니까 뭐야? 이 20명과 28명을 나눌 거라는 소리죠. 자, 그런 다음에 각 조에 속하는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각각 같도록 조를 웬 평성? 오타났어. 미안해요, 여러분. 편성하려고 할 때 최대한 몇 조까지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고 파악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아하, 얘는 바로 나누긴 나누는데 최대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문제겠구나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과 2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20과 28을 자 최대 공약수 뭐로 됩니까? 4로 되네요. 4, 5, 20, 4, 7, 28. 더 이상 안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최대 공약수는 세로만 갖고 와서 총 몇 조? 4조, 4조까지 만들 수 있구나라고 요렇게 쉽게 풀어주면 됐었어요. 자, 그럼 빠르게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00, 270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다가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얘가 무슨 문제겠구나, 최대 공약수의 문제겠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가 지금 300이고 세로가 270짜리 요런 벽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 벽에다가 우리는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요 정사각형의 타일을 가지고 벽에다 붙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300이랑 270짜리 큰 거를 우리는 쪼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약수의 문제일 거라는 거야. 그런데 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타일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즉, 여기가 이제 몇 센치 정사각형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0하고 270을 자,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자, 뭐부터 가능한가요? 아주 쉽게 10으로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30, 그 다음에 얼마? 27, 그리고 또 뭐 돼요? 3으로 되네요. 3, 10, 그 다음에 39.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면 세로끼리 곱해서 10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30. 그래서 답은 몇 센치? 30cm가 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몇 센치? 30cm. 요렇게 우리가 타일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최대 공약수 문제였습니다.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예요. 바로 분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문제인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수 n분의 36하고 n분의 48이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수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분수가 바로 모두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대요. 자, 그것은 즉슨 여러분, n분의 36하고 지금 n분의 48 이렇게 따로 보면 얘도 지금 뭐가 돼야 된다는 거고, 얘도 지금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얘도 바로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것은 즉슨 요렇게 약분이 돼서 n이 사라져야 자연수 꼴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라는 거야. 바로 여기서의 n은 약분이 돼야 되니까 뭐의 약수여야만 하고 36의
약수여야만 하고 여기서는 지금 뭐해? 48하고 약분으로 떨어져서 없어져야 되니까 48의 약수여야만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n이라는 아이는 36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48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바로 n의 정체는 36하고 48의 공약수여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n의 값 중에 가장 큰 걸 물어봤기 때문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무슨 공약수?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다 풀었으니까 답만 찾아주면 되겠죠. 자, 36하고 48의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자, 36하고 48 써서 뭐로 되죠, 여러분? 자, 6으로 되네요. 6, 6에 36, 6, 8에 48, 또 한 번 되네. 2로 되네. 그러면 2, 3, 2, 4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렇게 세로만 곱해서 바로 n은 답이 뭐가 되겠더라? 12가 되겠더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됐습니까? 그럼 이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더 준비해봤으니까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볼 때 3개짜리가 나왔어. n분의 12, n분의 16, n분의 24가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돼야 되는데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큰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얘도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이제 n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n은 바로 뭐의 약수여야만 해? 그쵸? 12의 약수여야만 하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의 n은 바로 16이랑 약분이 돼야 되니까 16의 약수여야만 하고요. 세 번째에서의 n은 24의 약수여야만 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즉 n이라는 아이는 12와 16과 24의 공통인 공약수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 공약수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는 문제구나. 아까 방금 거랑 완전히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2개에서 3개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0이랑 16과 그 다음에 24의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자, 3개 다 되는 거 뭐 있죠? 4가 있죠? 4, 3, 12, 4, 4, 16, 4, 6에 24. 3개 다 되는 거 없어요. 공약수는 욕심쟁이가 아니니까 3개가 다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다 되는 거 없으니까 여기서 끝! 그래서 바로 뭐가 4가 답이 되겠더라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도 같은 유형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똑같죠, 여러분? n분의 12, n분의 18, n분의 32 모두 얘도 뭐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근데 얘는 가장 큰 게 아니고 모든 애들을 다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n분의 12, n분의 18, n분의 32 일단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끊어주고 파악하는 거야. 여기서의 n은 뭐의 약수여야 되고 12의 약수여야 되고 여기서의 n은 18의 약수, 그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의 n은 바로 뭐의 약수? 30의 약수여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n이라는 아이의 정체는 12와 18과 30의 뭐겠구나. 공약수겠구나 라는 건데 가장 큰 게 아니고 모두 다 가지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공약수 다 가지고 오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아주 큰 특징이 있었어. 바로 뭐야? 공약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죠? 뭘 구해서?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에 뭘 구해주면 된다라고 문제에 배웠어요. 최대 공약수의 바로 뭐다? 약수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개념 강의에서 배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2와 18과 30의 공약수를 구할 거니까 일단 뭘 먼저 구해서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서 그거에 뭐를? 약수를 가지고 오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 12와 18과
30. 자, 뭐가 공통으로 3개 다 되죠? 그렇죠. 6이 공통으로 다 되네. 62, 63, 65. 더 이상 안 되니까 바로 최대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죠? 최대 공약수는 6이야. 그럼 이제 6의 약수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1, 2, 3, 6 이렇게 갖고 오면 돼. 그러면 이 모든 자연수의 값을 뭐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을 해서 답은 얼마다? 3, 6, 얼마? 10이더라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됐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큰 것만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전체 다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또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12, 24cm짜리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대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직육면체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직육면체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쪼갤 거냐 아니면 쌓아 올릴 거냐에 따라서 공약수와 공배수의 문제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얘는 봐봐. 이들을 빈틈없이 쌓아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직육면체가 있어. 이렇게 가로가 얼마였어? 12, 세로가 20, 그 다음 높이가 4. 요런 직육면체를 가지고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큰 무슨 면체를 만든다라는 거야?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림을 보면 영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해만 하면 돼. 자, 자꾸 세뇌시키죠. 이해를 목적으로 해야 돼. 지금 여긴 도형 파트가 아니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속 쌓아 올려서 하나의 큰 정육면체를 만든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을 늘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로 무슨 문제가 되겠구나. 바로 공배수의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공배수 중에서도 쌓긴 쌓았는데 가장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의 문제구나라는 걸로 파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큰 하면 최대 공약수, 작은 하면 최소 공약수 이렇게 외워주면 안 돼요. 이렇게 외우면 뭔가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다고? 자꾸 말이 꼬여.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쪼개는 거면 약수의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쭉쭉쭉쭉쭉 쌓아서 더 크게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배수의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 배수 중에서도 작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냥 큰 거는 최대 공약수, 작다라고 하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어떤 문제에서는 오류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수학도 암기 과목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는 걸 꼭꼭꼭 강조하고. 자, 그럼 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는 최소 공배수의 문제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어. 자, 그러면 필요한 나무 토막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12하고 20하고 4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먼저야. 자, 그러면 얘는 공통으로 다 4가 되니까 4, 3, 12, 4, 5, 20, 4, 1은 4. 자, 더 이상 되는 게 없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욕심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곱하라 그랬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1 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되죠. 그러면 이 60이 얘기하는 게 나무 토막의 수 60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작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60짜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물어본 건 한 변의 길이가 아니고 나무 토막의 개수지. 즉 얘가 총 몇 개 들어가느냐, 얘가 총 몇 개 쌓아서 이 큰 정육면체를 만들 거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개수를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 가로에는 12cm짜리로 채우니까 몇 개? 5개. 그 다음에 세로에는 몇 개? 그쵸? 3개. 그 다음에 높이에는 몇 개? 그쵸? 몇 개로 들어와야 돼?
15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가로 5개, 세로 3개, 높이 15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총 5 곱하기 3 곱하기 15에서 총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25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나무 토막의 개수는 바로 몇 개다? 225개입니다. 라고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세는 거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사각형의 개수가 총 몇 개이냐 물어볼 때 가로에 3개, 세로에 3개 있으니까 3, 3 곱해서 총 여기에 사각형은 9개 이렇게 세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로 5개, 세로 3개, 높이 15개 들어가서 여기 싹 다 곱해주면 여기 전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직류면체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 유형은 바로 톱니바퀴 문제예요. 여러분, 톱니바퀴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어느 수정 테이프에는 톱니 수가 각각 36개, 48개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톱니바퀴, 자, 톱니바퀴라고 빨리 세해. 얘는 톱니바퀴다. 자, A, 톱니바퀴가 몇 개? 그래서 얘는 톱니가 36개.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또 이렇게 톱니가, 이거 톱니 있잖아요. 요거. 이게 B인데 여기는 몇 개? 48개. 요게 바로 톱니야, 여러분. 요 톱니가 48개인, 요렇게 이제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톱니바퀴 A가 한 바퀴 회전하면, 여기서 중요하죠, 여러분. 뭔가 이제 느낌은 왔어. 좀 어려워졌다. 갑자기 수정 테이프가 왜 나와? 근데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일단 넘어가고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걸 또 살펴볼게요.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릴 때니까 일단 얘가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맞물릴 때니까 바로 무슨 문제겠어? 최소 공배수의 문제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보도록 할게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36과 4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는 거구나 라고 해서 1번 나는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할 거야. 36과 48. 자, 뭐로 되죠? 6으로 되네요. 6, 그 다음 6, 8에 48 또 한 번 되네요. 2로 2, 3, 2, 4 해서 요렇게 싹 다 곱해주면 자, 6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얼마가 144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얼마라는 거? 144라는 걸 파악했어. 이 144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야? 그러니까 얘네가 톱니가 몇 개째일 때, 그렇죠? 톱니가 144개째 일 때 다시 처음으로 뭐 한다는 거죠? 맞물린다라는 소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지금 이 A라는 애가 한 바퀴 회전할 때 수정 테이프가 5cm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 A라는 애는 수정 테이프가 몇 cm 나오는지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한 바퀴 도는데 5cm가 나오니까 이 A라는 애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일단 그러니까 A가 몇 바퀴 돌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몇 바퀴 돌았어?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글씨가 왜 이래요? 어쨌든 자, 그럼 A가 몇 바퀴 돌았는지 봤을 때 A는 톱니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36개 있죠. 그러면 144개째가 되려면 몇 바퀴 돌았는지 보려면 144 나누기 뭐를 해줘야 돼? 그렇죠. 36을 해줘야 하죠. 자, 그럼 바로 뭐가 나오느냐? 4가 나와요. 그래서 A는 일단 4바퀴 돌았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죠. 그냥 암기로 해서 최소 공배수니까 최소 공배수가 답이다. 이런 문제는 아주 그냥 가장 쉬운 문제들이고 조금 응용되어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최대 공약수만 구하는 문제, 최소 공배수만 구하는 문제로 안 내요. 자, 이렇게 꼬아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짚어준다면 얘가 지금 최소 공배수 144가 나타내는 건 이 톱니 144개째 때 얘네가 맞물린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바퀴수죠. 도대체 그래서 A가 몇 바퀴 돌았는데? 라는 거야. 그러면 144를 총 톱니
36으로 나눠서 얘는 4바퀴 돌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계산 안 하고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건 또 뭐냐면 여기서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여러분. 그럼 A에서 보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 같은 경우는 이제 B 이쪽으로 봐서 바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이해가 먼저기 때문에 이 문제 이해부터 살펴보세요. 자, 하나의 팁인데 요렇게 바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44를 36으로 나누면 여기. 그러면 144를 48로 나누면 여기가 답이 되는데 요게 만약에 지금 받아들여지면 그냥 가지고 가고 안 되면 일단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문제 이해부터 파악을 하고 또 숙달 내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나중에 이거였구나 라고 또 되니까 자 어쨌든 문제부터 이해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4바퀴가 됐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로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나눠서 총 4바퀴를 돌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답은 그게 아니야. 왜? 수정 테이프는 몇 센치 나오는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돌아가야 돼. 한 바퀴에 몇 센치가 나오니까 5cm가 나오니까 4바퀴에는 5 곱하기 4에서 몇 센치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렇죠. 20cm가 나왔어 라고 요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20cm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꼬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톱니바퀴 문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톱니바퀴인지 한번 볼까요? 자, 어떤 톱니바퀴인지, 어떤 톱니바퀴 문제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맞물려 도는 톱니바퀴 A, B가 있습니다. 여긴 똑같죠? 톱니는 항상 맞물려 돈대요. 자, A의 톱니의 수는 이번에는 A가 몇 개? 42개고요. B의 톱니의 개수는 또 몇 개래요? 66개래요. 자, 이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또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게 되는 것은 이기 때문에 얘를 보면서 일단 이거는 최소 공배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또 쉽게 익숙하니까 또 파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X회, B가 Y회 돌고 난 후이다. X 플러스 Y의 값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방금 물어본 바퀴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차근차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42하고 66의 가장 먼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먼저가 되는 거야. 그럼 1번. 또 42하고 6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봅시다. 뭐로 됩니까? 자, 6으로 되죠. 6, 7에 42, 6, 11. 자, 더 이상 안 되니까 요렇게 가로 세로 다 곱해서 6 곱하기 7 곱하기 11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462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462가 나타내는 건 바로 뭐야? 462개, 톱니가 462개째 때 얘네가 처음으로 맞물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거 톱니가 몇 개째 때 얘네가 맞물리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맞물렸을 때 각각 얘네가 몇 회 회전했느냐의 회전수, 바퀴수를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어떻게 가야 된다고? 바로 A하고 이제 B가 그러면 462개째 때 만나긴 만나는데 그럼 A는 462개가 되려면 몇 바퀴 돌았느냐라는 거죠. 그럼 462 나누기 A의 개수 42로 나눠줘서 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 얘가 지금 A고 여기가 B잖아. 그러면 462 나누기 42를 하면 어디로 온다고? 그렇죠. 여기로 온다고. 그래서 몇이다? 11이다. 즉 A는 11회, 11바퀴, 11바퀴 돌았을 때 맞물린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식으로 본다면 462를 얘는 B는 몇 개 가지고 있어? 66이니까 66으로 나눠서 이 답은 나눠봐도 되지만 여기서 또 한 번에 바로 알 수가 있었다는 거야. 몇 회? 그쵸. 7회. 그러니까 7바퀴 돌았을 때 맞물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A는 몇 바퀴 때? 그쵸. 11바퀴 때. 그래서 X가 지금 11이 되겠죠. B는 몇 바퀴? 그렇죠. 7바퀴 돌았을 때 후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답은 11 더하기 7을 해서 얼마? 18이다라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톱니바퀴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공배수의 문제인 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아는데 몇 개째 때 맞물리느냐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맞물려서 얘네가 각각 몇 바퀴를 돌았을 때인가를 물어보는 건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산행 KTX 열차는 15분마다, 광주행 KTX 열차는 20분마다 서울역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 두 열차가 오전 6시에 첫 번째로 동시에 출발을 하였을 때 두 번째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여라. 얘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무슨 문제다? 최소 공배수 문제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최소 공배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바로 15하고 20. 자, 뭐로 되죠? 5로 되네요. 5, 3, 15, 5, 4, 20. 더 이상 안 되니까 요렇게 가로, 세로 다 곱해준다 치면 5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60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0은 바로 뭘 가르치는 거야? 얘네는 60분마다 한 번씩 마주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첫 번째로는 오전 6시에 동시에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만나는 건 60분 후니까 바로 6시에서 60분, 즉 1시간 후기 때문에 오전 몇 시, 7시에 다시 한번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럼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유형은요, 분수를 모두 자연수로 만드는 아까랑 지금 조금 비슷한 듯 다른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고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하나, 두 개, 총 두 문제를 통해서 마스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수 35분의 36이랑 28분의 27에 어느 곳에 곱해도 그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는 무슨 분수 중에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끊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35분의 36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8분의 27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두 개 다 곱한다라는 거야. 뭐를? 바로 분수를. 그러면 A분의 B 이렇게 분수 형태를 곱한다라는 건데 여기 첫 번째에다 곱해도 두 번째에다가도 곱해도 똑같이 얘는 뭐가 된다라는 거 바로 자연수가 된다라는 소리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A분의 B라는 아이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선생님 요거를 A분의 B 역할을 쭉 이어서 바로 A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B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의 A는 여러분 얘 자체가 곱해서 지금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 분모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A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36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이 A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A는 36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분모 A가 날아가서 자연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B는요. 지금 35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약분을 해서 지금 35를 사라져야 하니까 얘는 35에 바로 뭐여야만 해? 배수여야만 하겠죠. 약수는 아니야. 왜냐면 35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B가 더 힘이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B라는 아이는 35의 배수라는 소리예요. 얘는 요번에 자 A라는 애는 지금 또 사라져야 돼. 뭐에 의해서 27에서 약분해서 사라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A가 뭐의 약수여야만 한다라는 거. 27의 약수여야만 하겠죠. 그래야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A가 사라질 거니까. 자, 그 다음 B는 28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B로 인해서 28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B는 바로 뭐의 28의 배수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A분의 B라는 아이의 정체를 봤을 때 A는 36하고 27의 약수여야 되니까 36과 27의 무슨 공약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35하고 28의 배수니까 35와 28의 공배수여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찾아냈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분수가 아니고 가장 무슨 분수? 작은 기하 분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분수라는 아이는 가장 작아지려면 여러분 가장 작은 분수는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분모분의 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분수가. 그러면 가장 얘 자체가 작으려면 분모는 가장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아유, 가장 작아야 된대. 미쳤나봐. 가장 뭐 해야 돼요? 가장 커야겠죠. 그리고 분자는 가장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분모는 가장 커야 돼. 그럼 공약수 중에서 가장 커야 되니까 무슨 공약수? 그렇죠. 최대 공약수. 그 다음에 분자는 가장 작아야 돼. 그럼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그래서 A분의 B는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는 파악을 했으니까 답만 구하면 끝나겠죠. 그럼 답을 구해봅시다. 바로 첫 번째 36하고 27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36하고 27의 최대 공약수 쭉 해볼게요, 여러분. 9로 되죠. 9, 4, 9, 3. 더 이상 안 되네. 그러면 최대 공약수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9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35하고 28. 자, 7로 되죠. 7, 5, 7, 4. 더 이상 안 되니까 얘는 요렇게 다 곱해줘서 얼마가 되는 거야? 7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그렇죠. 140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바로 답은 9분의 얼마? 140이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똑같은 유형이긴 하는데 분수가 3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귀찮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만 됐으면 얘는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 방금 거랑. 자, 18분의 7, 15분의 49, 27분의 28 어느 곳에 곱해도 그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기하분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즉슨 자 18분의 17이 아니고 18분의 7에다가 A분의 B라는 분수를 곱해도 자, 그 다음에 15분의 49에다가 A분의 B라는 분수를 곱해도 27분의 28에다가 A분의 B라는 I를 곱해도 얘네 다 3개 다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연수가 되더라 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한 번에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여기서 A는 7하고 이렇게 약분돼서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에? 7의 약수여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B는 18을 없애야 되니까 얘는 18의 배수의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 두 번째는 49하고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서의 A 같은 경우는 뭐의 약수? 그렇죠. 49의 약수.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15를 없애야 되니까 뭐의 배수? 15의 배수.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A는 28하고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28의 약수. 그 다음에 여기서의 B 같은 경우 27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27의 뭐? 배수.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공통적으로 쓴다면 A분의 B라는 I에서 바로 A는 7의 약수이면서 49의 약수이면서 28의 약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7, 그 다음에 49, 28의 무슨 약수? 공약수.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B 같은 경우는 18, 15, 27의 배수여야 되니까 18, 15, 27의 뭐? 공배수여야만 한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었죠. 가장 모한 분수, 작은 기하 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가장 작아지려면 분모는 가장 뭐 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무슨 그렇죠. 최대 공약수. 분자는 가장 작아야 되니까 무슨 최소 공배수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정체를 다 알았어. 그럼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일단 A부터 7, 49, 2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7, 49, 28 써서 7로 되네. 7, 1, 7, 7, 그 다음에 7, 4. 더 이상 안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얼마? 그쵸. 얘는 7.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18하고 15하고 27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볼게요. 자, 뭐로 됩니까? 3개 다 되는 거. 3으로 되네. 3, 6, 18, 3, 5, 15, 3, 9, 27. 자, 3개 다 되는 건 없지만 최소 공배수는 선생님이 욕심쟁이라고 해서 2개만 돼도 된다라 그랬지. 그럼 6하고 9가 또 한 번 3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3, 2, 6. 얘는 안 되니까 그대로 5 내려오고, 그 다음에 3, 3은 9. 2, 5, 3. 이제 더 이상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렇게 곱해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에서 얼마가 되더라, 얘들아? 요렇게 다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계산해주면 27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는 270. 그래서 답은 7분의 얼마더라?
270이더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분수 계산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이해하고 익혀두셔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유형은요, 바로 나머지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연수 8, 10, 16 중에 어느 것으로도 나누어도 뭐가 남는데 여러분 6이 남는 어떤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 자, 한번 식을 써볼게요. 이 네모라는 숫자가 있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걸 네모라고 잡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네모를 8로 나눠도, 이 네모라는 아이를 10으로 나눠도, 이 네모라는 아이를 16으로 나눠도 몫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다 싹 다 뭐라는 거야? 6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6이라는 게 남았어. 그러면 남았다라는 거는 필요가 없었다라는 소리이기도 하죠. 그것은 즉슨 애초에 이 네모에서 6이 없었다면 8하고 10하고 16하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6이 남았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냥 6이 없었다면, 애초에 6이라는 게 없었다면 8, 10, 16으로 나누어 떨어졌겠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모에서 6이 없었다면 이 네모 마이너스 6이라는 아이는 8하고 10하고 16에 모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공배수였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배수 중에서도 네모가 가장 작은 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공배수? 그쵸, 최소 공배수의 문제겠구나. 그러면 일단 8하고 10하고 16하고 최소 공배수 구해봅시다. 자, 그럼 8, 10, 16 뭐로 되죠, 여러분? 2로 되죠. 2, 4, 8, 2, 5, 10, 2, 8에 16. 자, 또 3개 다 되는 건 없지만 4하고 8이 되니까 4로 들어가 봅시다. 4, 1, 5, 2.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요렇게 곱해주면 바로 최소 공배수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오케이, 끝! 답은 80! 이렇게 하면은 다 구하고 틀리는 거야. 너무 아쉬워. 아까워. 자, 왜? 자, 우리가 구하는 건 여러분 네모였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구한 건 네모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한 건 뭐냐면 네모 마이너스 6이 8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네모를 구하고 싶다고. 네모 마이너스 6이 아니고, 그러면 바로 네모에서 6을 뺐을 때 80이 된다라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시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네모라는 아이는 얼마더라? 86이더라 라고 해서 답을 86으로 이렇게 예쁘게 써줘야만 맞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자, 오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활용 파트 문제를 기본 유형부터 쭉쭉쭉쭉쭉 해서 완벽하게 유형별 마스터를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강의로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안녕! 다음에 만나요. 빠이빠이.